안녕하세요. 김주범의 경매고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 경매 개념 중 부동산 경매의 법적 성격을 간략히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경매는 사법상 매매설이라는 입장이 다수입니다. 이 사법상 매매설은 과연 그 매도인이 누구냐 이거죠. 이 매도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채권자가 매도인이다. 그렇지 않고 집행기관인 법원이 매도인이다. 그게 아니라 채무자가 매도인이다. 이러한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자가 매도인이다 라는 채권자의 매도인설은 부동산 경매의 매각을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그 변제 목적으로 하는 현금화하기 위한 매매 계약이야. 이렇게 보는 견해이죠. 집행기관인 법원이 매도인이다 라고 보는 설은 그 매각 신청을 국가기관에 대해서 권한 행사의 요구, 즉 공법상의 신청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상의 매매 청구라고 보는 것은 사인의 이름, 즉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그리고 매수인이 별도로 지정되는 것이죠. 하나 더 보면 채무자가 매도인이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별도로 있다 해도 이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은 시에는 민법 578조의 경매 그리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런 규정의 내용을 들어서 채무자와 매수인 사이 그자들의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따라서 매수인은 그 목적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 부동산 경매에 취득할 때 원시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매의 법적 성격을 우리가 간략히 보는 이유가 승계 취득이다. 결국 사법상 매매설의 입장이 강한 것이고 따라서 판례의 경우에도 매매 일종을 하고 판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설과 판례의 입장을 간략히 보시면 이 사법상 매매설이라는 게 다수설입니다. 그리고 판례의 입장은 이 중요한 놈입니다. 실무를 할 때 판례가 주로 작용을 하게 되죠. 판례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설시하지 않습니다. 반면 간접적으로 사법상 매매설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성년자의 매수 신청을 무효라고 하는 점. 이 사법상의 매매라 하면 미성년자는 그 매수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대리인이 있어야 되겠죠. 직접 한다면 권리만 얻고 의무만 면하는 행위가 경매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이죠. 입찰을 하고 최고가 매수 신고이 되면 잔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권리만 얻는 게 아니고 결국 내가 부동산을 취득하지만 내가 줘야 되는 거 있죠. 돈, 매수 금액. 따라서 미성년자의 매수 신청을 무효라고 하는 점은 같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매수인의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산에 한해서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매매의 일종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적으로 사법상 매매설을 취하고 있는 예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매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둘 수 있습니다. 주로 학습하시는 내용이 강제 경매, 임의 경매인데 그와 별도로 형식적 경매도 있습니다. 우리 민사집행법상 부동산 경매에는 우선 크게 강제 경매, 임의 경매가 있는데 그 양자의 차이를 보시면 이 판결문이 있냐 없냐 그리고 집행권한이 필요하냐 아니냐 채권의 전부, 경매 신청하는 채권자가 처음부터 채권, 즉 돈을 받기 있었느냐 또는 처음부터 없었느냐에 따르는 채무자가 다투는 그 절차가 틀리다는 차이 그리고 채권자가 신청한 채권의 소멸, 부존재 이에 따른 매수인의 법률상 지위가 틀리다는 것 즉 공신적 효과 믿고 100%의 신뢰가 있느냐 없나 그 차이겠죠. 그리고 경매 진행 중에
채권자가 신청한 금액의 채권, 즉 내가 받을 돈이 1억 있는데 신청할 때 1,000만 원 신청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되는 중에 이 9천만 원을 추가로 확장할 수 있는지 그 허용 여부도 이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임의경매에 관한 절차도 강제경매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죠. 따라서 몇 가지 차이 외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진행되는 방식과 절차가 아주 비슷하다는 것. 첫 번째, 강제경매부터 보겠습니다. 이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합니다. 현금화하죠. 경매 절차를 통해서 입찰에 붙이고 누구가 낙찰받으면 현금화가 되는 것이죠.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 즉 돈을 변제받는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 강제경매 절차입니다. 그 방법이 강제경매 외에도 강제관리란 게 있는데 이 강제관리는 크게 쓰여지지 않는 방법이죠.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경매가 개시됩니다. 채권자는 강제경매, 강제관리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고 같이 진행도 가능합니다. 실무상에는 강제관리는 거의 진행하지 않고 강제경매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제경매와 대비된 것이 임의경매라는 게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이죠. 저당권 등기를 해놨었는데 전세권 등기를 했는데 이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내 저당권으로 전세권으로 경매 신청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결국 이 담보에 대한 담보권 실행으로 행해지는 실질적 경매가 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한 경매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또는 상법 규정 등에 의해서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그 정리 또는 가격 보존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환가하는 형식적 경매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구분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이 등기부 상에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당권, 전세권 외에도 담보 가등기도 가능하고 질권자에 의한 경매도 가능합니다. 이 임의경매는 이 특정한 재산, 그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에 의해서 실현하는 것, 즉 특정 책임, 물적 책임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반면 강제경매는 인적 책임, 사람에 대한 일반 책임을 구현하는 것이죠. 따라서 양자의 차이를 보시면 이 담보물건은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순위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고 강제경매, 즉 일반적인 인적 책임, 사람에 대한 책임은 그 물건에 대한 게 아니죠. 따라서 순위가 없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순위는 없지만 그 사람의 소유의 부동산이라면 언제든지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국가가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경매, 즉 공경매를 말하는 것이죠. 결국 진행되는 그 절차 진행은 모두 국가, 즉 법원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 경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형식적 경매는 크게 보면 공유물 분할을 위해서 하는 경매, 파산 채권을 청산해야 되는데 이때에 그 청산을 위한 경매, 상속을 받습니다. 근데 이 상속 재산을 상속받을 자의 지위가 없다 또는 그 재산을 처분해야 됐다,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 라고 할 때 그때는 상속재산 처분을 위해서 하는 경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자가 신청하는 경매도 있습니다. 유치권 또한 담보물건이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이 채권자가 신청해서 돈을 받기 위한 게 아니고 서로 나눠 갖기 위해서, 청산을 위해서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죠.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우선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특히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 형식적 경매도 결국 진행되는 절차는 강제경매 그리고 임의경매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행되는 사안에서 매각 조건이 인수 여부, 소멸, 그리고 잉여주의, 배당 요구, 배당 절차 같은 경우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형식적 경매는 인수주의를 취할지 소멸주의를 취할지 각 개별 사건마다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매각 물권 매수세에서 인수되는 것인지
소멸인지 명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강제경매, 임의경매도 확인해야 되겠지만 특히나 형식적 경매는 인수 또는 소멸에 대해서 명확히 매각물권명세서를 통해서 즉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 경매의 법적 성격은 사법상 매매서를 취하기 때문에 승계취득으로서 인수 가능성이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경매 유형은 부동산 강제 경매, 임의 경매, 그리고 형식적 경매가 있다라는 거.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